네, 오늘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월은요, 잔인한 4월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들어가던 식물들도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시금 힘을 내는 그런 따뜻한 봄의 계절 4월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소시적에 이렇게 음악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한 30여 분간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오늘 시간을 한번 보내봤는데 예전 음악 방송 하던 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늘 주제가 다 같이 힘내자 이런 주제였고 고난이 연속이 연속의 고난이 이어져도 우리가 굴하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자 이런 방송을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 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 보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24년 4월 23일에도 그런 감성이 조금 살아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서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까 주가는 결국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는 많은 중간에 숱한 조정을 이렇게 받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죠? 왜? 이거는 물가 상승도 있고요. 경제 개발, 경제 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미래의 삶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때그때마다 굴하지 않고 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절대 쓰러져서는 안 된다.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요. 절대 굴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식장은 결국은 우상향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투자했던 종목들이 다소 조정을 받거나 또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그 기업을 믿으시고 결국은 끝끝내 수익을 내줄 때까지 그 기업을 믿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돌려드린다라는 부분, 그런 말씀을 좀 서두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은 쓰러지면 본인만 잘못이죠. 본인만 잘못이 아니라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 보시고요. 자, 그러려면 그런 동력이 필요하죠. 내가 이겨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겨내야 되느냐? 이겨내야 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은 다름 아닌 본인 자기 자신한테 다 가지고 있죠.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무렇게나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된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믿음을 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가정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자, 그럴 때 내 최고의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조금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을 믿고 만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만나면서 믿음을 가져지듯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막상 그런 믿음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찰 때는요,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수많은 경험을 하고 함께 해보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쑥 갔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조금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그죠? 배려해주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잘 성장을 합니다. 100번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한 번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선택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 기업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마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배신 당할 수도 있고 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거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에 선택을 하실 때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뒤져보고 분석해보고 자 그런데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믿으셔야 되죠. 예, 믿으셔야 됩니다. 투자는요. 그런 꼼꼼한 분석 뒤에 이렇게 투자를 선택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좋다, 아니면 저거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너무 강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매수를 하면 3년, 5년 물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선택권자는 본인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믿었던 종목은 나에게 그 수익을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요. 특히 이 주가는 우리를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많이 하죠? 내가 많은 때 매수를 했는데 9,000원, 8,000원, 7,000원 떨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가 견뎌내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켜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면 요것 봐라 해서 다시 본전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갈등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또 견디는가 보자. 2번, 3번, 4번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견딘다. 이 녀석 대단한데? 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 이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심리에 휘둘리지 않게요.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굳은 심지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많이 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어젯밤에는 좀 추웠어요. 그죠? 좀 싸늘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저녁이 또 되니까 조금 싸늘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특히 환절기 때 그죠?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봄 꽃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한 번씩 힐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집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래요. 미리 공지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이 무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는 무방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방송을 하지는 못하니까요. 내일 모레 목요일 방송을 할 거고 4월 25일이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은 하지 않고 목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이 제가 저번 주 3주 전이었죠. 3주 전부터 이제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제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예측한 결과와 똑같이 이렇게 떨어졌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는 거의 바닥권의 일시적인, 그죠? 바닥권을 형성을 한 것 같아요. 예, 바닥권을 제가 2,500원에서 2,600원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2,550원에서 그죠? 예, 정확하게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했네요. 예,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제 예측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100% 맞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이쯤 오면은 바닥권을 형성할 거라고 그랬는데 역시 이번에는 제 예상이 잘 맞았네요. 바닥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상승으로 갈 것인데 이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감이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돼 더욱더 커질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7월 전쟁설, 9월 전쟁설들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찌라시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웬 말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도 중국과 대만의 어떤 그런 위기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이 3일 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 현상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거나 죽거나 아주 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패닉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 지금 이 보도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중국이 굉장히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뭐 조금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조금 소강 상태로 바뀐 건 맞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지금 최악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주식, 중국의 채권, 중국의 화폐, 중국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투자를 반드시 자제해야 된다고 제가 2년여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를 무조건 자제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어떤 투자 기법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투자서는요, 여러분들, 책으로 나오는 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시간 낭비이고요, 돈 낭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연습을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물론 뭐, 그 어떤 격언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긴 해요. 근데 기법이 나와 있는 책은 절대 결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책도 잘 골라야 돼요. 아무거나 마음이 든다고 해서 쑥쑥 읽잖아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투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훌륭한 책인 거는 맞는데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대가 지나고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적용이 되는 기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참고로 읽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요, 그 참고로 읽는 것이 어연중에 나의 습관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제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 격언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읽어도 되는데 기법이 나와 있는 책은요 절대로 결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뇌를 굉장히 갉아먹는 그런 수단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배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뭐 몇몇 그러신 분들이 보이는데, 책도 잘 골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또 빠꾸 하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손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투자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격언, 이런 철학, 이런 책은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선진국, 즉 말하자면, 앞서간 나라의, 이런 현명한 투자자들의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방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인이 쓴 투자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예. 조금은 앞서가는 나라에 그렇죠? 그리고 앞서간 사람의 책을 저자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쓴 책도 좋은 책이 많긴 한데요. 제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코스피가 조정을 하락을 한 후에 지금 박스권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은 좀 과하게 떨어졌었죠. 자, 떨어졌고 역시나 옆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쭉 떨어졌다가 옆으로 지금은 한 일주일간 옆으로 돌리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언론에도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9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를 인하하기 힘들 텐데 왜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일단 올해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대통령이 어떤 경제를 푸시하는 모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그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가 되어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피설인데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다우 지수라든지 우리 한국의 코스피 지수라든지 일본 니케이 지수 등은 또 덩달아서 같이 커플링이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중국이 덩샤오핑입니까? 뭐 검은 고양이 백묘흑묘 하면서 검은 고양이 하얀 호랑이 할 거 없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검고 흰 것을 가리면 안 된다. 이 덩샤오핑이 경제 개혁을 했었죠. 마오쩌둥 이후에 덩샤오핑이 이렇게 경제 개혁을 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마오쩌둥이 진행했던 문화 대혁명 운동 뭐 이런 것도 실패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중국의 국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를 살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에 의해서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현재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거의 좀 한계가 오질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덩샤오핑이 경제 개혁을 하면서 중국이 개방 정책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조업들이 중국에 밀려갔죠.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고용 창출을 발생시켰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이제는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런 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 관련한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지수에 근래에 부도가 났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컨트리가든 홀딩스라든지 서한부동산, 강사부 홀딩스 등등의 몽우유 이런 위사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중국 경제는요. 결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커플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디커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관련되어 있는 투자는 자제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하락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하락하기보다는 박스권 옆으로 돌리든지 상승을 다시 할 순간이 왔다. 이런 말씀을 조금 먼저 서두에 드리고요. 예, 오늘은 그렇죠. 예, PIM 반도체 관련주 8번째 시간이죠. 예, 반도체 관련주 8번째 시간에 PIM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줄여서 P 프로세스, I in 그다음 M은 메모리.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 해서 PIM입니다. PIM 관련한 그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중복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새로운 종목은 한두 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IM 관련 것은 PIM은 뭐냐? 프로세싱 메모리, 즉 지능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IM 지능형 반도체죠. 요즘 우리 그 AI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러한 AI가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즉 지능형 반도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AI 시장이, 인공지능 AI 시장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PIM, 프로세싱 메모리, 지능형 반도체의 시장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IM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PIM 관련주는 뭐 대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PIM을 가지고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맥크스입니다. 맥크스. 자, 이 맥크스라는 종목이 PIM의 선두주작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 상승을 했죠. 코로나 2020년 3월 24일 1,800원에서 출발해서 19,000원까지 대략 10배 정도가 상승을 했었더랬어요. 고점. 와, 진짜 부럽다. 그죠?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1,800원에서 19,000원. 대략 10배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님 왜 빨리 이런 걸 좀 안 가르쳐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아직까지도 상승하지 않은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분석하고 있어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맥크스가 상당히 상승한 이후에 근래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19,000원대에서 지금 1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대략 45% 정도 이렇게 고점 대비 빠졌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한 번 더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예정사항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맥크스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 기업의 매출이 2021년도에는 1,400억, 2022년도에는 1,900억, 그리고 2023년인 작년에는요, 1,754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올해는 예상치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1,800억이나 700억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은요 오히려 50억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억 정도, 18억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2024년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해 줄지는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5월 14일경에 나오겠죠, 공시가. 자, 그러나 이 기업이 수익성은 좀 다소 2022년 대비 2023년이 떨어졌는데, 그러나 안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업은 안정권을 굉장히 가지고 있죠. 늘 이전에도 한번 볼까요? 연간을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잘 냈고요. 매출도 굉장히 상승하는, 2019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련해서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매출액이 2022년 1938억에서 2023년 1700억으로 대략 한 190억, 대략 뭐 200억이라고 할까요? 200억 정도가 지금 하락했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2023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적절한 매출과 이익은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좀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탄탄한 어떤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품에 대한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꾸준하게 이익을 잘 내었다.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업 분석에서 안정감이 있고, 기업이 안정성이 있으며 수익성이 있으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납품, 고정 거래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퍼 기준을 한번 볼게요. 퍼가 지금 현재 9.98 정도, 2023년 기준에서 9.98 정도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퍼를 한번 따져보면요, 업종 퍼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죠? 이 퍼는 9.73. 적절한 퍼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크면은 300까지도 가고요.
낮으면 144까지 떨어지거든요. 자, 그거 대비, 물론 98짜리 퍼도 있긴 합니다. 업종에. 자, 그런데 퍼가 9.73. 자, 10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PBR도 그래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 배당 수익률은 1.23%를 지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충분한 안정성과 수익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가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거는 전혀 뭐 걱정할 거 없다. 그 재무 건전성은.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은 오게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게티가 뭐냐면 바로 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2021년도에는 82.51%로 양호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206.94%고요. 작년에도 186.85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산 대비 부채가 좀 많다.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예, 아무래도 부채가 많으면 이 부채는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부채, 빚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동반하는 그런 부채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채는 질이 나쁘죠. 우리의 이익 실적을 갉아먹으니까. 그런데 부채라 하더라도 외상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재를 구입했는데, 자, 외상값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죠? 예, 이자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빚만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뭐 나름 부채라 하더라도 질이 좀 나은 예, 그런 그 부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가 그렇게 그 이자를 동반하는 차입금,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처럼 이자를 동반하는 그런 부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64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204억이에요. 그럼 대략 한 60억 정도가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되죠. 물론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대략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0억. 그러면 대략 6% 정도, 그죠? 6% 정도 따졌을 때, 그죠? 영입을 하면 대략 한 1000억,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60억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6% 정도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와, 대출이 1000억이다. 자산이 근 3000억인데 대출이 1000억이다. 좀 다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익이 이제 나오면요, 부채를 좀 빨리 상환하는 그런 경영을 하면 이 기업은 향후에 실적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물론 경영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설비를 늘릴 수도 있고요. 기계를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조금 높으니까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경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재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올해 시점은, 올해 현재 작년은 방어적인 그런 경영을 조금 하는 게 좋았을 거고, 올해는 뭐 나름, 올해도 제 생각엔 좀 방어적인 보수적인 경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작년보다는 올해는 공격적인 어떤 경영을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이치에 조금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이 기업이 81억입니다. 81억인데 자본 총계가 1024억이죠. 이건 뭘 뜻하느냐? 내가 뭐 사업을 시작한 게 81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잉여금 남아있는 돈이 한 1000억 정도 된다. 10배가 넘죠. 대략 한 12배 정도 되는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일단은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잠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 무슨 자본 잠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점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요, 이 퍼 수준은, 평가하는 퍼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퍼는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9.73 정도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뭐 지금 바로 상승을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예, 그런 말씀은 힘들지만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가 요 정도 11,81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자리가 제가 보는 관점은 거의 근래 2024년 4월 23일 현재는 거의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한 번 더 빠지면 9,000원대까지도 하락은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러면 이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를 해서 9,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뭐 또 매수하죠. 뭐 그죠? 안정성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뒤져보고 확인해보고 이 기업이 왜 부채가 많은지, 어떤 부채가 있는지, 자산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예, 충분히 여러분들 그거는 투자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매커스라는 종목을 개미 투자자 분들이 되게 매수를 많이 했었더랬어요 사실. 근데 원하는 수익을 거의 다 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물렸던 15,000원 이상의 가격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조금 괴로워요. 좀 괴로운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기업이 안정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PIM에서 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불면 충분히 다시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IM은 삼성전자에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능형 프로세싱 시스템을 말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성장시키겠다고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에 발맞추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15,000원, 1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을 기록을 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할 거 없고 과감하게 내가 이 기업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또 뭐 취득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업이라면. 그런데 뭐 그건 제 내피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요, 너무 현재까지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요,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꼭 뭐 이 종목은 아니더라도 여러 반도체 기업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을 보유하셨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 추가로 9,000원까지 떨어진다는 각오를 하시고 추가로 뭐 선택을 투자를 하셔도,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성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PIM 두 번째 종목은 미래반도체입니다. 이 미래반도체는 상장을 2023년 작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이 차트 모양은 여기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안정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뭐 반대에서 쭉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지만, 이 종목도 테마성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 기업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지금 가격대가 대략 17,200원대가 지금 지지선이거든요. 지지선. 자, 이 자리가 무너지면요, 뭐 공모가 첫날 상장 이후에 첫날 가격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5,000원대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11,000원대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흐름상 바로 훅 이렇게 개인적으로 반등은 하기는 힘들고요,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 거, 최소한 한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바로 훅 오른다,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기업을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을 봤는데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유통이 주업인데요. 퍼가 51입니다. 업종 퍼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51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종 퍼가 안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동일 업종의 기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퍼는 51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 높게 잡아도 20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51은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지금 퍼 수준은, 주가 수준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2024년 1월에 코스닥이 상장을 했고, 보시면 그렇죠, 반도체 유통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죠. 시스템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비메모리인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의 대리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거의 뭐 삼성전자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AS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AS를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 업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죠. 기업 재무제표를 딱 보면 2021년도에는 3,200억대 매출을 했고요. 2022년에는 5,500억. 2023년에는 다시금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3,800억. 작년에 삼성전자가 죽을 썼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같이 죽을 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던 실적이 올해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이 기업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올해의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관련 기업이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올해의 삼성전자는 작년보다는 충분히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기업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은 100을 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0을 넘었는데 부채 비율이 100을 넘지 않네요. 그리고 부채 총계는 다소 2022년보다는 늘었지만 자산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죠? 자산이 1100억에서 1400억으로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더 떨어졌고요. 자본금은 14억짜리 회사가 그동안 자본을 800억이나 모았다.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 회사는 재무 건전성은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뭐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786억, 788억 정도가 더 많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죠. 몇십 배, 자본금보다 몇십 배가 높다. 자본이, 여기 있는 자본 금액 802억이, 여기 있는 802억이, 여기 있는 자본금보다 만약에 오히려 적다면 바로 그게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인데 이 금액보다 월등하게 높죠. 이거 비교했을 때. 자, 이럴 때는 그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보다 자본이 월등히 많다. 그러면 그 기업은 그동안 이익을 잘 내어서 축적을 잘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바로 이 유보율을 바로 보시면 돼요. 유보율이 5,454입니다. 보통 200 이상이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5,400이나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안정성은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죠? 이 기업은 뭐 이 가격대 17,4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투자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뭐 17,000원인데 12,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각오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면 여러분들 뭐 아낌없이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요, 이 라인 때 매수하신 개미 투자자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손절을 한다, 이런 기업을 왜 손절을 하죠? 여러분들 이런 기업을 손절을 하고 다른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이익이 납니까? 무조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로 더 추가를 매수해서 내 매수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 방송이나 주식 방송 이런 거에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손절가를 설정을 합니다. 저는 손절가를 설정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기업이 조금 손실이 난다고 해서 손절을 한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이런 산업 분석, 경제 분석,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을 다 꼼꼼하게 다 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절을 해서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수익을 많이 내주면 감사하게 먹죠. 그게 뭐 100% 확신만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만, 저는 미안한데 제가 매수해서 다른 종목 들어가면 100%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100% 그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는 구현하지 않고요. 제가 만약에 매수했던 종목이 조금 하락을 한다, 그리고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속상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수익을 내죠. 한 20여 년간 모든 매수를 하자마자 막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조정받는 기업도 결국은 다 수익 내고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고 그 기업에서 떠나지 손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선택을 잘못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서두에 매수를 할 때 꼼꼼하게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그런 기업을 꼭 믿으시고요. 자기 자식이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 또는 뭐 공채 시험을 친다, 그래서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해볼래, 노력 한번 해볼래, 네 꿈인데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네 하고 싶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아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게 부모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자세라고 할 수 있듯이 이 주식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들도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껴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 기업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그리고 할 겁니다. 보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선택을 하시라는 부분,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PIM 관련주가 또 많아요. 제주 반도체도 있고요, 네오셈도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등의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반도체 1, 2, 3, 4에서 7까지 제가 지금 유튜브로 올렸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분석한 게 이 정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024년 4월 23일 무소TV 서정구 대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